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다시피 삼각형과 삼각함수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거기서 삼각형 속에서 삼각함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어떤 공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에서 자, 여기 있는 각을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저쪽에 있는 각을 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쪽으로 이렇게 각을 한번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여기 있는 각은 여기 있는 각보다 더 넓은 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두 개를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A라고 놓고요. 그 다음 B라고 놓고 C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각 A가 각 B랑 비교를 했을 때 각 A가 더 크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선생님이 하나의 보조선을 긋도록 하겠는데 여기 AB라고 하는 식에서 선생님이 선을 하나 긋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조금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뭐를 볼 거냐 하면 여기에서 이까지 거리와 여기에서 이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이 길이가 같도록 여기에 값을 하나 찍어놓고, 점을 하나 찍어놓고 D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도록 만들어 놓고 선생님 여기서 바로 수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수선을 한번 내려서 직각삼각형에 가지고 일단 삼각함수를 응용해야 되니까, 삼각함수를 응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K,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식을 한번 써보겠는데, 자, AK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자. AK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길이는, AK라는 녀석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AB죠. 그럼 얼마? AB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A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요 AK는 위쪽 부분, 그러니까 높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sin 얼마? b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 쓸 때 dh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 한번 봅시다. dh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dh라고 하는 것은 bd에다가 뭐가 돼요? sin b를 이쪽으로 복혀서 뭐가 됩니까? bd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sin 얼마입니까? B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DH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AK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A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뭐가 돼요? sin B라는 걸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요게 ABD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하면 BD에서 우리가 삼각형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 나오니까요. DH라고 하는 것은 BD, sin B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 BD라고 하는 녀석은 교기는 뭐랑 똑같죠? AC라고 해서 sin B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모양 자체가 같으니까 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상태가 되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AK 대 얼마? DH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대 이거는 sin B는 사라지니까 당연히 AB 대 얼마요? AC가 되는 건 당연하죠. 자, 이거는 삼각함수가 되는 걸 한번 보여줬고요. 자, 이제 원래 선생님 얘기하는 BD는 얘보다 길게 잡아놓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실제 이 녀석을 표현하지 말고 뭐를 볼 거냐 하면 여기 원래 삼각형이 들어간 녀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AK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AB라고 하는 것에다가 sin B라고 하는 것을 써도 되죠. 그 결론은 AB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sin B를 써도 되지만 이 AAK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AC를 기준으로 봐도 되죠. 그럼 AC를 기준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AC를 기준으로 보면 AC에다가 뭐죠? 요 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세운 거랑 똑같으니까 얼마? sin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AK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AB sin B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얘와 동일한 값이 될 거야. 왜냐하면 AK 길이는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AK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AC sin C다 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 AK는 AC sin C, 그리고 AB sin B는 역시 AC sin C다 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일한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DH라고도 한번 볼게요. DH는 방금 봤다시피 DH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BD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BD에다가 결론은 뭐가 되죠? BD에다가 sin B가 되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BD라고 하는 녀석은 뭐랑 똑같다고? AC랑 같으니까 AC 얼마 됩니까? sin B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AK는 AC sin C가 되고 DH라고 하는 녀석은 AC sin B가 됐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를 할 거냐면 AK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둘 다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AK 대 ADH. 그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모양에서 우리는 뭐를 쓸 수 있죠? B를 따질 때 AK 대 뭐가 됩니까? DH는 그쵸? AK 대 DH는 비례식에 따라서 이거 대 이거는 어떻게 되죠? AB 대 뭐가 되죠? DB. 그죠? AB 대 뭐가 만들어집니까? BD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나왔네요. 그 요식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BD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국엔 누구랑 같다? AC랑 같다. 그래서 AB 대 얼마 됩니까? A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K 대 얼마 대 DH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AK 대 DH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써볼게요. 자, AK 대 DH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AB 대 얼마요? AC라고 둘 수 있겠고요. 자, AB 대 AC라고 둘 수 있는데 결국에는 AK라고 하는 녀석이 요 녀석이다 말이지. 그쵸? 그럼 얼마? AC의 sin C가 될 것이고 대 AC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가 됩니까? DH인데 DH라고 하는 녀석은 보다시피 뭐죠? AC sin B가 됩니다. AC sin B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을 서로 이렇게 약분을 시켜놓고 나면 우리가 남는 녀석이 뭐가 됩니까? AB 대 뭐죠? AC라고 하는 길이 B는 결국에는 sin C 대 sin B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요식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요거를 결론은 전개를 하면 AC에다가 뭐가 됩니까? sin C는 어떻게 됩니까? AB에다가 얼마죠? sin B라고 하는 요런 정체가 하나 나오는데 AC에다가 sin C라고 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제 선생님 뭘 할 거냐면 요 녀석을 요쪽으로 날리고 요쪽으로 날려도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가 식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AB라고 하는 녀석 분의 얼마입니까? sin C라고 하는 녀석은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 밑으로 가니까 sin 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뭐죠? AC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자, 저쪽 그림까지 다 한 번에 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쪽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AB분의 sin C. 그러니까 AB분의 sin C. 그럼 요거는 뒤집어도 관계없죠. 비례식에 따라서. 그럼 얼마 돼요? sin C분의 AB라고 하는 녀석 이퀄 뭐죠? sin B분의 얼마? AC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네. 요 식을 가만히 들여다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림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sin C분의 AB. 자, 같이 나온지 모르겠네요. sin C죠. sin C. sin C에다가 AB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sin C에 마주보는 그죠? 변의 길입니다. 자, sin C분의 AB가 됩니다. 자, 이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sin C분의 AB. 그 다음에 sin B분의 AC. sin B분의 AC는 sin B는 여기 있는 각입니다. sin B는 여기에 있는 각이고요. 이 sin B에다가 AC는 서로 마주보는 변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다?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B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은 뭐가 되냐면
요 두 가지 변의 길이만 가지고 판단했는데 마지막 것을 유추 해석을 해본다면 마지막 부분을 해석해 본다면 A라는 각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돼?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가 마주보는 건 뭐가 돼? 스몰 b라고 놓고 C 마주보는 거 스몰 c. 자, 어떻게? A 마주보는 걸 스몰 a라고 한다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스몰 c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본 결과 sin A분의 스몰 a는 그쵸? 뭐가 됩니까? sin B분의 스몰 b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겠고 결국에는 뭐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서 sin C분의 스몰 c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런 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식은 지금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례식과 같아요. A 대 sin A, B 대 sin B, C 대 sin C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서 B도 성립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바로 뭡니까? 각 변의 길이 B는 결국에는 그 변의 마주보는 각의 sin B랑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하나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다는 걸 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식을 유심히 본 다음에 자,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에서 나오는데 특히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부분을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나 삼각형, 삼각함수는 다 뭐에 관한 것이다? 원에 관한 함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요즘 하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아, 이 웬 오방떡 같은 그림이. 아, 가슴에 와닿는 원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원 자체가 영 안 그려지네. 옛날하고 다르네요. 맞같습니다. 옛날에 참 잘 그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악. 그나마 좀 괜찮나요? 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는데 괜찮다는데 이게 영 반응이 없네요. 괜찮다 그러면 이제 또 촬영하시는 선생님도 또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내가 힘이 날 텐데 괜찮나요? 그런데 그냥 멍하고 멍 때리면서 칠판을 보고 계시네. 슬픕니다. 세상에 동지는 없다는 거죠. 항상 외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원을 잡아놓고 선생님 뭘 할 거냐면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뭐를 하나 보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삼각형을 이렇게 찍어놓고 나서 선생님이 뭐를 하나 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외접하잖아. 그렇지? 외접하는데 가운데 중심을 하나 딱 잡으면 뭐가 돼요? 외접원의 중심이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나오는데, 쌤이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어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의의 삼각형을 하나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어쨌든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겠죠? 반드시 점 3개 찍으면 그 점 3개에서 길이가 항상 같은 점은 찍게 돼 있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언제나 하나 찍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언제나 점 3개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이 있으면 그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을 반드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든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선생님 뭘 하려고 하냐면 요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요렇게 요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긋고요. 여기서 요렇게 한번 요 선에다가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라고 우리가 한번 둬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하의 기본 어느 정도의 학습을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중학교는 거쳐왔을 거 아니니 아무리 여러분 저는 문과인데요. 저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라 잘 모르는데 그런 개소리 하면 안 돼요. 문과든 이과든 중학교 안 거친 놈은 누가 있어? 그 중학교 때 가보면 이거 다 배웠잖아. 뭐예요? 이게 R이라고 칠 때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아먹겠어? 알아먹겠어? 뭐 자꾸 입에서 벅벅 날아가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HD 카메라인데 나타나지는 않겠죠. 뭐가 좀 날아다니는데 이해를 좀 합시다. 여기 있는 각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걸 A, B, C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이나 여기 있는 각은 어때요? 동일한 각인 거 알겠죠? 왜? A-라고 하는 이 녀석을 원주각으로 본다 그러면 왜? 동일한 호에 대한 원 주변에 있는 각은 전부 같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 것이고 선생님 지금 미적분학을 기초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이걸 갖다 기하적인 설명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기하 시간을 하나 따로 만들어 쌤이 도형에 대한 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뭐죠? 이 원주각입니다. 원주각은 서로 같아요. 자, 원주각은 당연히 같은데 이 녀석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지금 뭐죠? 요 원주각은 여러분 알다시피 배웠지? 원주각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렇게 만들면 이 원주각은 이 중심각의 반이라는 거 알죠? 그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 삼각형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를 선생님이 지름을 잡아서 중심을 지나가니까 지름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호죠? 여기 있는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따지면 요거 원주각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지금 현재 180도가 되니까 당연히 마주보는 이 녀석은 뭐가 되니? 원주각은 그거의 반. 항상 뭐가 돼? 90도가 되는 건 여러분 알죠?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A니까 선생님 마주보는 여기는 스몰 a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기 스몰 a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걸 스몰 a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R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지름이니까 2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형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봐봐. 사인에 뭐가 돼? A-라고 하는 녀석은 사인 A-는 뭐분의 뭡니까? 2R분의 얼마요? A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이 A-라고 하는 거나 A는 서로 같잖아. 원주각으로. 그래서 뭐? 사인 A는 이라고 쓸 수 있고 뭐가 됩니까? 2R분의 스몰 a라고 하는 요런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생각했을 때 이 자리를 A가 아니고 B라 두면 반대쪽으로 쓰면 똑같은 얘기 또 나오겠지. 마찬가지잖아. 그 B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다른 각을 잡아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쪽 호에 관련된 걸 잡아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뭐가 돼? 지름을 지나가는 걸로 잡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역시 90도 나오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잡아놓고 B를 계산하면 되잖아.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니까 이 녀석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sin B라고 하는 녀석은 2R분의 B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그 결과 sin C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2R분의 C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냐? 2R은 이라고 놓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바뀌니까 얼마? sin A분의 A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2R은 sin A분의 A예요. 그런데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봤던 내용인 뭐를 가지고 바로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sin A분의 얼마입니까? A라고 하는 것과 sin B라고 하는 녀석분의 small b는 sin C라고 하는 녀석의 small c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방금 증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게 2R. 마찬가지로 2R sin B분의 B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모든 삼각형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 law of sin, 뭐죠? 사인 정리라고 합니다. 이 사인 정리는 어떠한 삼각형에서든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는 2R sin A, B도 2R sin B, C도 2R sin C. 뭐 여기까지도 같이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거 중요한데 이거 잘 생각하자. 이게 선생님이 이제 현강이면 막 개그도 하면서 즐겁게 막 호흡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스튜디오 강의가 되니까 사람 환장하겠어요. 아무도 없어갖고 이게 벽에다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돼서 이거 적응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수학은 재밌게 하자는 게 나의 어떤 특징인데
재미없더라도 이빨 깎게 물고 그냥 칠판만 보세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지. 그렇죠? 개혁 콘서트 온 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외워둡시다. 뭐? 사인 정리가 돼.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사인 정리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는 뭐를 보려고 하냐면, 사실상 이 부분은 네이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람 이름을 제외한 채 그냥 공식으로만 기억하는 게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네이피어가 쓴 공식 중에서 우리가 이게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이 되는데, 이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그죠? 다 알아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제1 코사인 법칙을 먼저 보겠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외워두면 되겠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은 이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에, 그래서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었을 때 A에서 서로 마주보는 BC에다가 선생님이 수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H라고 잡겠는데, 자, 뭐냐면 일단 우리가 마주보는 쪽이니까 소문자를 써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가 나왔죠. 그럼 얼마? small a라고 쓰고 이거 뭐? small b, 그죠? 그 다음에 small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를 볼 거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A라는 것 한번 보세요. A라고 하는 길이는 여러분 보다시피 BH라고 하는 길이에다 뭐가 돼? HC라고 하는 길이를 더해 준 거다 이 말이죠. 선생님 수업은 박학 다 계산하는 거야. 전체적인 이론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A는 뭐 BH 플러스 HC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BH하고 HC는 여기서 우리가 보면 BH는 뭐가 돼? C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면 C라고 하는 녀석에서 뭐 아래쪽을 생각하면 되죠. 얼마? C 코사인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C는 요 길이는 B를 기준으로 본다면 B에다가 역시 아래쪽에 해당하는 뭐가 돼? 코사인 C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식. A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라고 만드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은 외우기 쉽게 무슨 생각하냐면 양쪽 라인이야. 그러니까 B를 볼 때는 양쪽 라인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이렇게. 알았죠? B를 볼 때는 양쪽 라인을 자르면 돼. 그 양쪽을 잘라버리니까 이 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써볼까? 어떻게 돼요? B는 양쪽을 자르는 거지. C 코사인 A에다가 더하기 얼마? A 코사인 C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C라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C라는 걸 보면 C의 좌측에서 이렇게 확세로 당기는 거지. 그렇죠?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C가 나왔으니까 C는 어떻게 돼? C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바로 때리는 거. B 코사인 A 더하기 그 다음 이쪽에서 바로 가는 거지. A 뭐? 코사인 B. 확실히 되겠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에 적용되는 거니까 제2 뭐?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우리가 뭐를 똑같이 보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잡았을 때요. 이거는 A, B, C라고 만들었을 때, 자, 네이피어가 만든 제2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잡았을 때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은 마주보는 게 얼마? 스몰 b가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스몰 c, 이쪽이 얼마 돼요? 전체가 a가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여기는 b 얼마? 코사인 c인가요? 여기는 b 코사인 c지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식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c 뭐가 되죠? c에다가 이 형태를 쓰면 코사인 얼마입니까? b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식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식을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구할 때 b를 잡을 때 b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는 c 뭐죠? c sin b가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C sin B가 되고 C 코사인 B고 B 코사인 C죠. 그래서 B를 가지고 판단할 때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몰 b의 제곱은 요거의 길이의 제곱은 선생님이 이거 다 하는 이유를 오해하면 안 돼요. 결론은 공학이라는 걸 공부하거나 미적분학을 가지고 대학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전체적인 아이디어만 알면 되지만 전체적인 공식만 기억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원래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공식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외우려고만 해도 되지만 나중에 가면 너무 복잡한 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학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지 알고 들어가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대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학문이므로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거 다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수학과를 정도 다니고 있거나 그러면 좀 알 필요가 있겠지만 나머지 공학을 하거나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증명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이구나 해서 결론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나 한 번쯤은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그럼 굉장히 논리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을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뭐 안 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공식만 외워도 되긴 하는데 뭐 결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C 얼마죠? sin B가 되죠. 이거에 뭐 제곱이 되겠고요. 더하기 얼마입니까? 여기를 쓰면 A 마이너스 얼마요? C 코사인 B. 선생님, 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같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를 제곱이라고 두고 버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됐으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그럼 이걸 풀어버리면 여기 sin B의 제곱과 코사인 B의 제곱은 두 개다가 들어갈 때 C제곱이 나오니까 뭐가 돼요? C제곱으로 묶여지겠죠. C제곱 사인 제곱 B, C제곱 코사인 제곱 B는 합쳐서 C제곱 될 것이고 여기 얼마? 플러스 얼마? A제곱이라는 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C 얼마 됩니까? 코사인 B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B의 제곱은 여기는 마주보는 B의 제곱은 마주보는 각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B가 아닌 다른 변의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그 녀석의 AC 2배한 다음에 코사인 B를 써줘서 우리는 B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제2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는데요. 자,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연계 출신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 코사인 법칙. B제곱은 어떻게 돼? 아닌 녀석들.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에다가 코사인 얼마죠? B를 쓸 수 있고요. C제곱은 역시 아닌 녀석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코사인 A.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에 관한 공식들을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더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코사인 B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나옵니까? 2AC분에 넘어가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그쵸? 이 식이 실제로는 여기 있는 식도 중요하지만 이 식이 오히려는 더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뭐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표현하는 방법 꼭 기억합시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보면 코사인 C, 코사인 A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B가 나오면 B 아닌 녀석을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죠? B와 관계 있는 녀석을 제곱해서 뺀다라고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A면 여기 A고 여기 C면 여기 C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봤고요.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벡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선형대수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따위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사용할 거니까 잘 기억해 놓고요. 일단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뭐 우리가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것 있죠?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건 있습니다.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얘기할 필요 없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모르면 나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small a, 이쪽에 small b, small c가 나오면 이 사이각 A를 가지고 이 삼각형의 면적 surface S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분의 1 BC 얼마입니까? sin A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값이 여기 A 있는 값이 만약에 2분의 파이 90도 돼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면 1이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2분의 1 하죠? BC가 됩니다. 이게 90도가 되어버리면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S 이퀄 2분의 1 BC sin A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 공식은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 뭐죠? 양변과 사이에 끼인 각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에서 선생님이 적용을 한번 해보겠는데 sin A를 이건 사실 피보나치, 여러분 들어봤죠? 수열을 할 때 나왔던 사람 중에 피보나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가 증명해서 만들어낸 공식 중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BC라고 하는 게 있는데 sin A는 루트에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얼마죠? 코사인 제곱 A.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 sin 제곱 A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얼마요? 1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sin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A에서 이 sin A는 루트 얼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양수에 되지 면적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냐면 이 식을 S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BC에다가 2분의 1 BC에다가 루트 요 자리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A 그 다음에 얼마? 1 마이너스 코사인 A라고 우리가 한번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이 뭐를 키포인트로 잡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각이 아닌 둘 다 뭐냐면 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사인 A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 나와 있는 J코사인 법칙, 네이피어 제2법칙을 이용을 해본다면 코사인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입니까? 2에 얼마? BC 아닌 것뿐에 B제곱 더하기 얼마죠? C제곱 마이너스 얼마? A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뭐하냐? 요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각도는 다 사라지고 뭐가 붙어있죠? 바로 각은 사라지고 전부 다 변의 길이로 다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선생님이 여기다 쓰면 되게 복잡한 단순한 뭐예요? 산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따져본다면 이때 S는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요렇게 루트를 집어넣고요. 스몰 s에다가 스몰 sa 그 다음에 스몰 sb 그 다음에 스몰 s 마이너스 c라는 아주 재미있는 공식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이 스몰 s는 여기는 라지예요. 그 surface 면적을 나타내는 area 면이고 스몰 s는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숫자를 스몰 s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면적 공식이 하나 유도가 되어졌는데 이 면적 공식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변의 길이만 다 나와 있고 뭐가 없죠? 각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 되겠고 자,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죠. 헤론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헤론이라고 안 하고 헤로의 공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각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위치가 다를 텐데
이 S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바로 어떤 형태? 모든 변의 길이가 나타났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는 또다시 뭐를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삼각형이 만약에 어떤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이 나온다고 볼게요. 그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외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외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외접하는 삼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외접하는 삼각형이 되니까 휘었네. 이거 참. 삼각형이 외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중심이 있고요. 요렇게 당기면 내접원의 반지름이죠. 이거는 외접원이 아니고 내접원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스몰 r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자, 마주보는 거 스몰 a,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c라고 쳤을 때에, 자, 이 녀석에서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면적을 한번 구해보겠는데, 이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식 매우 중요하면서도 잘 알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3개로 자르면 됩니다. 그렇죠? 3개로 잘라놓고 나면 이쪽으로 가는 녀석을 이렇게 잡아서 r이라고 놓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잡고 다시 r이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3개의 면적을 다 더한 것이 우리가 찾는 전체 삼각형 면적이랑 같으니까 S는 삼각형이 2분의 1에다가 얼마 됩니까? CR 되겠고 2분의 1에 AR 되겠고 더하기 2분의 1에 BR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R을 묶어줘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R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는 내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서 2분의 1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은 스몰 s, 앞에서 배웠던 바로 헤론의 공식에서 나왔던 식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의 면적 공식 라지 S는 스몰 s, 스몰 r이라고 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S라는 면적에서 아까 우리가 뭐 했었냐면 2분의 1에 뭡니까? BC sin A라고 하는 요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들어 보겠는데, 여러분 여기 sin A는 괜찮은데 이 BC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BC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상태가 우리가 만약에 각으로 표현한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B 이꼴 얼마죠? 사인 정리에 따랐으면 ER 사인 B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얼마죠? ER 사인 C가 되는 거니까 이 두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식은 성립해야 되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들어가면 면적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BC라고 하는 건 두 개를 하니까 얼마? 4R 제곱에다가 사인 B, 사인 C에다가 얼마죠? 사인 A가 이렇게 하나 같이 붙네요. 자, 이 식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버린다면 2를 약분해 버리면 얼마죠? 2R 제곱 사인 A, 그 다음에 얼마? 사인 B, 사인 C라고 하는 이런 식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각이 주어져 있을 때의 면적을 찾는 방법,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나오는 녀석을 전부 다 뭐합니까? 선생님이 S라는 공식에서 전부 다 이것도 변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사인 정리를 써줍시다. 2R 제곱에다가 사인 A 얼마? 2R분의 스몰 a, 그 다음에 2R분의 스몰 b, 자, 2R분의 얼마죠? 스몰 c를 써버리면 여기서 2R 제곱과 2R에다가 R 날라가죠. 그럼 남아있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2는 4에다가 R 하나 남아있죠. 4R분의 얼마? A, B, C라고 하는 이런 공식도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면적 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이들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선생님 뭐 하라고? 그냥 최종 결과만 외워주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면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4R분의 ABC. 역시 면적인데 변의 길이만 나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각형에 관한 면적 공식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9번에 대한 형태까지 다 봤고요. 자, 이제 선생님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통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제 확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확장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선생님이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물론 궁극적으로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있는 녀석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 잡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서 오늘 직각이 되도록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물론 각도를 여러 가지로 잡아야 됩니다만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로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각을 한번 둘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계산을 용이하게 여기서 여기를 1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 알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관계는 뭐가 되죠?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쪽은 뭐죠? 사인 알파죠? 자, 이쪽으로 제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식을 가만히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90도니까 여기에 베타지? 그럼 여기 X 표시한 녀석하고 비교를 한다면 베타에다 X를 더하면 전체 90도가 나와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요 라인 봐봐. 요렇게 생겨먹은 요 각은 180도예요. 180도인데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요렇게 합해서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되는 건 산수잖아.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X인 상태에서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베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네. 여기가 베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수선을 하나 내려보면 자,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요 길이가 뭐냐 그러면 1에다가 요 두 각을 밑으로 데렸으니까 코사인이 되고 각이 사이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죠? 이런 형태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높이는 실제로 여기 있는 높이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로 계산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높이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떻게 돼요? 사인에다가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갑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가 코사인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코사인 알파를 아래쪽으로 내렸으니까 코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의 무슨 값? 사이값 베타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한번 볼까요? 요 길이는 사인 알파에 뭐가 돼? 높이를 계산하는데 사이값이 베타니까 사인 알파 얼마죠?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길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길이는 코사인 알파를 뭐죠? 높이로 갖다 꽂았으니까 코사인 알파에다 사인을 곱하되 사이값이 베타니까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녀석은 역시 사인 알파를 갖다가 밑으로 떨어뜨렸죠. 그럼 사인 알파에다가 뭐 코사인 베타라고 쓰는 것이 맞겠다. 전체적인 이해되죠? 그냥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 할 수 있냐면 얘가 예각이 아닌 둔각으로 돌아가도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를 하나 만들 수 있냐면 이 길이를 볼게요. 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을 딱 찍어보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주어진 녀석 이 길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뭐한다? 더한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 모양을 봅시다. 아, 이게 뭐 너덜너덜한 것이 이거 일타 강사에게 맞지 않는 아주 쓰레기 같은 그죠? 자존심의 상처가 나오네요. 깨끗한 게 되는데 이뭐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볼까? 사인 알파하고 플러스 베타는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배고파 씨 여기로 됩니다.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보이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코사인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잖아. 이거는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 맞지? 눈알이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잖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겠네요. 아, 여기 되게 중요한 공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꽂아 넣으면 베타에 마이너스 붙으면 코사인은 우함수지만 사인은 기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를 외울 때 사인, 코사인, 그죠? 신, 코, 푸, 코신, 꼬꼬마, 신신. 사인 합, 신, 코, 푸, 코신, 코사인 합, 꼬꼬마, 신신. 외워둡시다. 신, 코, 푸, 코신, 꼬꼬마, 신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워두고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앞에 안 했는데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한번 봅시다. 0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30도가 있고 45도가 있고 얼마요? 60도가 있고 90도가 있고 이 각도가 있을 때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알아야 되죠. 첫 번째를 사인으로 보고요. 두 번째 코사인, 탄젠트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아래쪽에다 쓸게요. 이거 알지 않나? 이거 아는데 쌤 써볼게. 0,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요건 다 알죠? 처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값,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값,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값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잡을 때 다 요렇게 쓰면 되죠? 요렇게 해서 쭉 당겨서 이걸 2라고 돼. 루트에, 그죠? 루트에다가 0, 1, 2, 3, 4. 그쵸? 사인 0도는 2분의 0,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2분의 1이죠. 그쵸? 그 코사인은 요거 뭡니까? 뒤집는 거지. 2분의 루트 얼마입니까? 4, 3, 2, 1, 0. 반대가 되겠지. 반대가 되니까 요것도 외워두면 되겠지. 코사인 0, 2, 1. 그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 코사인 90도 0. 그쵸? 외워두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2분의 0이니까 0이죠. 뒤집다 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 그 다음 얼마 되죠? 1. 루트 3에다가. 이거 뭐? 무한대.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아놓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건 어디다 적용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인의 몇 도? 75도라고 하는 것이냐 코사인 15도 이런 것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인 75도 같은 경우는 사인에다가 얼마? 45도에다가 더하기 30도가 돼야 될 것이고 코사인 15도는 코사인이 얼마죠? 45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 두 가지 식은 전부 다 신코프 코신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플러스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코콤마 신신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빼기 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여기 식을 이용해갖고 이 값들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왜? 45도와 30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55도도 되죠. 이렇게 해서 그죠? 더 하고 싶지만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제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확장 합차, 사인 합차, 코사인 합차를 봤습니다. 사인 합차와 코사인 합차를 봤으면 당연히 우리 형제 누가 있어야 돼? 탄젠트가 있어야 되죠. 탄젠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